네, 이번 시간 노션 기본사항법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그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필터를 이용해서 보는 방법을 변경하는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필터가 지금 아마 적용이 안 돼 있는데 여기서 저서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모두에게 저장, 그 다음에 필터 결과 유형을 여기는 이제 수상, 언론, 기사, 그 다음에 다시 모두에게 저장,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블록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이미지, 그 다음에 인베드까지 이렇게 쭉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급 블럭이 있죠. 고급 블럭. 그러면 고급 블럭 중에서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제목 1, 2, 3 이렇게 목차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제목 2를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그럼 어떤가요? 우리가 입력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통상 목차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앞에다가 통상 이제 목차를 이렇게 넣겠죠. 그러면 제목 이 부분을 제가 복제를 해서 이 부분을 그 복사를 해서 밑으로 한번 이 정도에다가 넣어봅니다. 제목이 들어갔죠. 이렇게 이것은 이제 목차는 삭제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제목 목차를 2는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제목을 쓰고 이렇게 제목 하이 제목까지 쭉 쓰면서 이 작업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여기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의 뭐 목차라든지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슬래시를 두고 고급 블록에서 목차를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여기에 목차 제목 1, 2, 3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제목 2를 클릭하면 여기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하이퍼링크로. 그러면 내가 조금 구조를 복잡하게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목차 형태로 목차 1, 2, 3 이런 형태로 승차를 둔다면 여기에 목차가 마련이 되고 여기서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가게끔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고급 블록 중에서 여기 수학 공식은 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버튼 템플릿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 뭔가요? 할 일을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새로운 할 일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 번에 이 모든 버튼들을 세트로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것들을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삭제할 수도 있고 링크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성을 템플릿 구성을 통해서 이것들을 수정을 해서 내가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들. 그러면 템플릿 버튼 형태로도 새로운 할 일 추가, 내가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점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것들을 닫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템플릿을
템플릿 버튼을 추가.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라든 이런 것들을 얘가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할 일이라든 여기에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라든 이런 것들을 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템플릿 버튼이라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을 내가 여러 개 되는 작업들을 한 번에 이렇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버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클릭으로 여러 복제할 수 있는 블록을 설정을 하고 자주 사용하는 요소를 모아 가지고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들을 한 번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이렇게 체킹을 하고자 할 때 이 버튼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할 일 추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구성을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하나 잡아 가지고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나는 강의 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시간이라든지 그러면 09시부터 시작해서 12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강의실이라든지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이것들을 아이콘을 이렇게 다르게 이모지로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버튼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버튼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강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두고 내가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강의를 하면 뭔가요? 이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일정이라든지 그러면 약속 내용, 그 다음에 장소, 시간, 그 다음에 안건, 약속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틀들을 내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입력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입력을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런 틀로서. 그러니까 버튼 템플릿이라는 건 내가 자주 쓰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세트로 저장해서 한 번에 입력하게 하는, 물론 이제 여기다 내가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죠. 내가 예를 들어 특정한 월요일, 그럼 이것들을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제를 해서 요일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러면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이렇게 작업을 해서 여기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방금 이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둡니다. 그 다음에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제를 해서 물론 이제 내가 여기에다가 이런 식의 그 컬러라든지 이런 색을 좀 입혀서 그러면 내가 주일, 주간 일정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해놓을 경우에 강의다 그러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
그러면 시간이라든 이런 것들을 주고,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그 뭐 확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체킹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시간표라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간단하게 주일에 주말마다 좋은 어떤 그 계획이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강의로 하지 않고 일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일정명 있죠. 일정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내가 이 모듈에서 시계로 이렇게 시계 모양을 대강 하나를 이렇게 아이콘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시계라고 했을 적에, 그 다음에 뭐 장소도 적절한 아이콘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장소에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어떤 사람하고 약속이 돼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과 관련된 것들은 뭐 적절한 이렇게 사람을 아이콘을 이렇게 사람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지 일정명, 그 다음에 시간도 뭐 써도 되지만 나중에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확인 같은 경우는 아까 이 패턴이 있죠. 이 패턴을 하나를 복사해 가지고 써도 되고, 이거 그 가로 두 개를 치면 이런 버튼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 다음에 확인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일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버튼을 두죠. 그러면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 입력을 쓰고 내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일정을 쓰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는 템플릿이죠. 템플릿 고급 블록에서 템플릿 버튼을 내가 넣고자 하는 템플릿 버튼을 복사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일정 복사를 강의 대신에 일정 복사를 여기서 이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에다 넣어서 일정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노션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산성에 관한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되죠. 근데 여기서 한번 이거 넣어놓으면 버튼이 어떤가요? 내가 버튼을 넣어놓으면 클릭을 하면 뭔가 자동으로 밑에 버튼이 하나씩 생겨서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계속 밑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그 템플릿 버튼 중에서 이것도 적절하게 활용하면 작업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 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들을 강의 시간표 이런 주간 일정 이런 걸 할 때 제가 이것들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템플릿 구성이라든 이런 것들은 우리 여기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서 이것들을 내가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닫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링크로 내가 이것들을 복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블록으로 복사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직접 복사해서 갖다 넣을 수도 있고,
복제는 이렇게 복제가 되죠. 그 다음에 블록 링크 복사가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복사 버튼을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붙여놓고 동기화. 그러면 아까처럼 일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복사가 되죠. 복사하나 복제하나 링크 복제하나 효과는 지금 다 같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복잡한 형태를 만약에 여기 지금 현재 일정이 있죠. 이것들을 복사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토글 목록을 하면 어떨까요? 토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내가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닫기. 그러면 일정의 토글이 생기죠. 그럼 이것들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너무 길어진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토글로 해서 내가 특정한 그 일정을 제목을 여기다 쓰고 클릭을 해서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죠. 물론 여기에다 내가 일정에서 여기에서 다시 토글 목록 있죠. 이것들을 써서 뭐 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기록을 한번 여기에다가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그 특정한 유튜브의 링크 있죠? 링크를 가지고 이것들을 공유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링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베드로 생성. 지금 이제 영상은 안 나오지만 그러면 여기에 토글 일정 하나에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다가 라인이 하나지만 이 안에다 모든 정보를 심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공간을 절약하면서 이렇게 클릭해서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이렇게 본다든지 그러면 이 정도 공간들을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어떤 조밀한 시간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토글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캘린더 형태로 토글을 사용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매주 주차별로 일어나는 정기적인 일들은 캘린더에다가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면 어떤가요? 주가 바뀔 때마다 계속 이 작업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것들은 달력의 형태지만 실제 달력이 아니라 이런 다단을 형태로 이렇게 서비스를 할 경우에 주차별로만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토글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내가 여기에 토글 이걸 하기 전에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그 점검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둬도 되죠. 그럼 토글 안에다가 점검이 클릭을 하면 안 보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보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유형별로 내가 점검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적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그 고급 기능 중에 하나가 이동 경로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동 경로를 한번 클릭을 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 내가 노션 이 페이지에 갈 수 있는 이동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러면 이것들을 내가 복사를 해 가지고 이것들을 작업을 시킬 수가 있죠. 이것들을 복사를 복제를 해 가지고 아니면 링크 복제를 해 가지고 다른 페이지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페이지에 가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동기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것들을 클릭을 하면 아까 내가 갔던 어떤 그 페이지 있죠. 이 페이지로 이것들이 이동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그 하이퍼링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페이지 간의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처럼 여기 페이지 하위에 여기에 하위에 다른 페이지들이 있을 경우에도 유용하게 쓰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위 1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페이지를 다시 둬요. 그러면 하위 2 그 다음에 다시 페이지를 하나를 둡니다. 하위 3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고급 블록에서 이동 경로를 한번 여기다 넣어봅니다. 그럼 어떤가요? 이런 식의 경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동 경로를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죠. 내가 하이 1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하이 1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어 주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가 페이지를 하이 1 그 다음에 하이 2 이렇게 여기 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제일 상위로 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내비게이션 버튼들을 위에다가 한 줄 만들어주면 친절하겠죠. 내가 원하는 층위로 가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그 다음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동기화 고급 블록 중에서 동기화 블록이 있습니다. 동기화 블록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동기화 블록 같은 경우는 작성한 블록을 작성해 다른 페이지나 다른 페이지에 삽입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그 빨간 박스로 뭔가 처리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원본 편집 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동기화 이렇게 처리가 돼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메뉴를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내가 특정한 그 요소를 추가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인용을 이렇게 해봅니다. 인용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른 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페이지에 삽입한 동일한 블록이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복사하고 동기화하기.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다른 페이지를 가지고 이것들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원본을 편집하는데 여기서 편집을 하는 거죠. 원본. 그 다음에 이것을 동기화해서 복사를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지금 그러면 이것들을 그냥 복사하면 되지 왜 이렇게 쓰는가.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텍스트도 넣고
그 다음에 사운드도 넣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그 유튜브 있죠. 유튜브 영상도 넣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넣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페이지에 가서 여기에서 내가 이게 그렇게 돼 있죠. 유튜브가 복사가 돼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복사하고 동기화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붙여서 넣을 경우에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블록이 통으로 복사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해가지고 내가 여러 개를 복사를 해가지고 붙일 수도 있겠지만 이 구조가 만약에 좀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다단으로 간다든지 이 구조 자체가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고 하나로 틀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요소들을 여기서 하나의 블록에다 넣어가지고 공통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패턴들이 그대로 다른데 블록으로 복사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복사가 됐을 때 이것들이 형식이 흐트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방지를 한다는 거죠. 삭제할 때는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고급 블록 중에서 제목 토글 있죠. 제목 토글. 그러면 제목 토글 같은 경우는 제목의 하위 제목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하위 제목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다시 또 내가 그 제목 토글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제목 2를 여기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하위 제목 그러면 여기다가 넣었어야죠. 하위 제목 2. 그러면 아까 제목은 그냥 하나로만 안 돼. 이 제목의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 토글이라는 그렇죠. 내용을 복잡한 내용들을 심는 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작업을 하면 제목 전체가 이렇게 좀 숨겨지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저 토글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작업을 해 봤죠. 여기에다가 내가 토글을 이용해서 일반 토글입니다. 토글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작업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스크립트로 만들어졌다면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이렇게 여기서 쓰고 썼죠. 그 다음에 토글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다가 한어병음을 이렇게 써주는 거죠. 여기다 한어병음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는 다시 사운드를 한번 하나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운드를 여기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주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다시 토글을 줘서 뭐 예를 들어서 번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 번역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주는 방법들. 그 대신 이제 토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컬러라든지 색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개별적으로 다시 색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체를 클릭하면 이 중국어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사운드를 듣고 한번 더 점검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토글을 눌러서 이 내용을 번역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세트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토글을 내가 복제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쓸 수 있겠죠. 내용만 달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만 달리 놓고, 그 다음에 사운드를 교체를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 토글을 내가 이 토글을 지금 토글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전환을 할 때 토글 목록하고 뭔가요? 글 매기기 목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글 매기기 목록으로 가버리면 사운드라든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서 번역만 토글이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토글과 그 다음에 글머리 번호와 그 다음에 문단 기호, 이런 식의 이제 틀들을 서로 같이 이동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전환해서 토글 목록으로 가면 이렇게 토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 세 개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두 번째를 이렇게 한번 둬봅니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사운드 두 번째를 여기에다가 사운드를 넣어봅니다. 그럼 이제 사운드가 이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선택을 해서 뭔가요? 토글로 지금 들어가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엔터를 치면 어떨까요? 이것을 엔터를 쳐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블록을 씌워서 다시 전환을 안 되죠. 그래서 토글로 지금 현재는 토글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글머리라든지 번호로 갈 수 있지만 일반적인 틀을 토글로 가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글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할 경우에 이제 토글이라는 것은 공간 절약을 하죠. 아까 템플릿 버튼처럼 공간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에 보시면 아까 제목 1, 2, 3까지 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텍스트라든지 제목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할 일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토글에다가도 내가 여기에서 그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할 일 목록을 넣어서 뭐 저기 그 학습을 했는지,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학습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체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그 돔 표시에 있는 이것들을 동시하면 이렇게 체킹이 되고, 이제 그 노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키라든지 단축키죠. 이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우리가 기본 블록에서 다 배운 거죠. 그 다음에 복제, 삭제 이것들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색, 그 다음에 우리가 배경 이것도 저희가 다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기본 메뉴들은 이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게 이 공유 이 부분이죠. 그래서 공유를 내가 웹에서 이것들을 공유를 하고 편집 허용하면 편집이 허용이 되고 댓글이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도 복제를 하면 내가 이것들을 다른 사람이 자기 계정으로 가져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댓글이라고 있죠. 여기에 댓글 작성, 이런 식으로 댓글 작성이 자기 로그인 이름 형태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대요. 시간적으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쭉 보시면 여기서 페이지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페이지 잠금 이런 메뉴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유 방법들 이렇게 복사해서 내가 링크를 복사를 하면 여기 웹에 게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다른 사용자들이 여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댓글 사이드바 열기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댓글, 여기 펼쳐져 있는 댓글 이렇게 사이드바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결이 됐다 그러면 해결을 클릭을 하면 이 댓글이 없어집니다. 위치를 확인하세요. 이게 해결이 되면 이것들을, 그 다음에 내가 댓글을 수정할 수도 있고 댓글 링크를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댓글 링크를 복제를 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복사를 해 봅니다. 그러면 페이지 멘션, 그러면 방금 페이지가 멘션이 됐고, 그 다음에 페이지 링크 동일한 효과죠. 그러면 아까 댓글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복사를 하면 그 페이지가 복사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업데이트 사이드바 열기, 내가 누가 작성된 사항들 있죠.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업데이트 형태로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과정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특정한 작업으로 내가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 시점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복원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바의 고정, 이것들을 클릭을 하면 이 사이드바 즐겨찾기에 이것들이 고정이 됩니다. 한번 봅니다. 제일 상단에 고정이 되죠. 이 페이지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제거를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메뉴가 점점점 스타일 내보내기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폰트를 우리가 정합니다. 여기 폰트가 좀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본 폰트를 가지고 있고, 작은 너비, 전체 너비는 내용을 많이 보고자 할 때 이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들을 클릭을 하면
페이지 상단에 댓글이 펼쳐지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숨기기 할 수 있고, 숨기기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댓글을 기본 값으로 주는데 최소화하면 페이지 댓글에 대한 것들이 지금 뭐 최소화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폭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링크 있죠. 백링크라는 것은 이 링크가 하나 돼 있는데 이 링크를 숨기거나 그 다음에 펼치거나, 지금 백링크라는 게 개인으로 여기가 링크가 돼 있죠. 이 링크가 돼 있다는 이것들을 클릭을 해보면 내 방금 작성되는 페이지를 얘가 링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지금 백링크가 하나 보이는데, 이게 보인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페이지를 이렇게 링크를 이 페이지를 내가 누군가 링크를 걸고 있다면 그 링크를 누가 걸었는지를 이렇게 보이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해당 링크로 가면 이 페이지를 지금 링크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잠금.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설정이 됐어요. 더 이상 수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럼 페이지를 잠그면 아무도 여기를 수정을 못 합니다. 저도 이제 그 학생들이 과제물 하고 한 학기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페이지를 잠궈 버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들어와서 이 자료를 수정 못 하게끔 잠궈 버릴 수 있고, 다시 해제를 이렇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즐겨찾기 해제, 이건 아까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링크 있죠. 링크 복사. 그러면 여기에 이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앱에서 열기. 이 페이지를 우리가 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웹브라우저로 열고 있는데 앱을 통해서 이 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다. 그 노션 웹페이지에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면 이 앱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브라우저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프로그램 클릭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이대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기록. 페이지 기록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러면 내가 특정한 페이지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 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30일간의 페이지 기록을 보존해 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뭔가 잘못 삭제했어요. 그럼 전 단계 가서 버전 복원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복원하면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대신 제가 선택한 이 이후에 수정했던 건 다 삭제되죠. 그래서 이제 복원도 내가 복원을 지금까지 몇 개 작성해 놓은 걸 날리더라도 이 내용 복원이 중요하다 그럼 복원을 하는 거고, 아니면 뭐 다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삭제는 이 페이지를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내가 페이지를 이렇게 그 즐겨찾기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옮길 수 있는, 여기는 뭔가요? 이 페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페이지죠. 이 페이지를 여기서 삭제를 할 수 있죠. 방금 제가 했던 건 즐겨찾기이기 때문에 즐겨찾기는 해제만 되지 삭제는 안 되고, 이 개인 페이지에 가서 여기에서 내가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링크 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가져오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기 같은 경우는 내가 특정한 페이지라든지 에버노트라든지 뭐 구글 문서라든지 드롭페이퍼라든지 워드라든지 이런 데서 가져오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가져오는 게 텍스트라든지 CSV를 가져오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클릭을 해서 내가 CSV의 임의의 파일들을 가져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가지고 오는데, 이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보여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SV 파일을 우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엑셀에서 작업한 것들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내보내기가 있죠. 내보내기 같은 경우는 내가 PDF로 이것들을 내보낼 수도 있고 HTML 그 다음에 여기 그 CSV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PDF로 제가 한번 이 페이지를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보내지는 시간은 PDF의 이 문서 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이 PDF로 내보내기는 내가 오디오북을 만들었을 적에 지금 현재 31메가 정도로 이것들이 내보내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인위적으로 페이지를 별도로 이렇게 나눠서 내보내지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그 틀을 가지고 그다음에 링크라든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션에서의 PDF라든지 이런 기타 자원으로 내보내는 것들이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깔끔하게 페이지를 편집을 하게 된다면 여기 노션 제목이 이렇게 일단은 표기가 되고 페이지가 표기가 되죠. 그러면 이것들을 좀 거칠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문서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파일 형태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옮기기라고 돼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 있죠. 이건 이제 삭제를 해버리고 이 페이지를 옮기기라고 두고 이 페이지를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를 옮기고자 하는 페이지를 우리가 쓰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션 위키 이거죠.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쪽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가면 옮기기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지금 옮겨지지가 않았나요? 옮기기가 지금 이 페이지로 옮겨졌죠. 이렇게. 그러면 어떤가요? 옮기는 게 여기에 그 백링크로 돼 있으면서 하이 페이지로 이렇게 옮겨져 있죠. 이 페이지가.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다시 옮길 수도 있겠죠. 옮기기. 그러면 내가 도착 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이거로 해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옮겨졌죠. 이렇게. 그럼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옮겨 가지고 해당 작업하고 있는 내가 선정한 페이지의 하위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이것들을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이것들을 내가 다시 쓸 수도 있겠죠. 여기서 복사해서 메인 페이지에다 붙여넣고 이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링크가 있죠. 그 화살표가 있다는 것은 링크로 작동되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기능들 그 다음에 그 복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래 한글에서 노션에다가 복사를 한번 해보는 것을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데이터 중에서 이메일 정도만 노출되는 정보 있죠. 이것만 한번 제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름 소속하고 이 정보를 복사를 해서
아리안글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리안글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페이지를 최대한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노션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복사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지금 아리안글에서 복사된 것들이 그대로 노션으로 오고 있죠.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죠. 엑셀 CSV로도 오지만 아리안글에서 도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 그대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안글 도표를 가지고 엑셀로 가지 않더라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노션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쓴다든지 나중에 이제 여기다 점수를 해가지고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노션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CSV로 밖으로 내보내서 아리안글로 불러올 수도 있겠죠. 서로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정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노션에 대한 기본 사용법을 다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이것들을 가지고 오디오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키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